힘을 많이 사용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했을 때는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정도까지는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중에는 수많은 다이어트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탄고지도 이렇게 유명하고요. 근데 이런 여러 다이어트 기법 중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이어트로 지금까지 발표된 게요. 효과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300몇 가지예요.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것도 연구를 했어요. 각자 다이어트에 대한 6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2년 뒤에 추적해서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년 뒤에 추적해서 다이어트로 성공해서 원하는 대로 살도 빼고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니까 거의 1%가 안 나와요. 결국은 다이어트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참는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은 요요 현상 때문에 다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쓰였죠. 저탄고지가 뭐 에켄스 다이어트라든가 황제 다이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었는데요. 물론 살이 빠져요. 한 3개월까지는 살이 빠지는데 3개월 이상이 돼버리면은 이 대사 기능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에켄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내과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만들으셨는데 그분이 이걸 실천하시다가 몇 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서 대사성 질병, 특히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죠. 원래 그런데 저탄고지는 원래 어린아이들의 전간증을 치료하는 상당히 좋은 효과로 이렇게 발견이 돼요. 전간증은 간질 비슷한 거예요. 약으로 안 들었을 때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가지고서 치료를 했을 때 주로 이 저탄고지는 지방만 넣는 식이요법인데 케톤을 형성시키면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만들어 위해서 뇌에 일어나는 전간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여가고 있고요. 실제 병원에서 이걸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에켄스 다이어트라든가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동물성 지방을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하면은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 심각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의 어떤 체중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장기간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은요, 자연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특히 음식의 본성에서 벗어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의 본성은 뭐냐? 9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영양소가 살아있는, 전부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먹으셔야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세포의 허기가 채워지고 세포가 건강하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포와 허기와 마음의 허기를 잘 채울 수가 있어야만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이 다이어트 방법 중에 동서양의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양은 막스 거슨 박사가 하는 그 거슨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동양은 니시가쪼죠. 일본 분이죠. 이분이 만들어 놓은 니시오법이라고 하는 이분의 생채식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하면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현재 2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막스 거슨엽의 거슨요법, 하나는 동양에서 사용하는 니시오법, 이 2가지 방법을 통하는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은 생채식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 자연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을 했을 때는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고요. 또 병을 치유하는,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정도까지는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많이 굶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잘 먹는 다이어트도 가능할까요? 잘 먹는 다이어트, 즉 살을 빼거나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 정도 수준까지를 해결하는 다이어트는 3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돼요. 첫 번째, 음식 먹는 순서 지키셔야 돼요. 배고플 때 첫 번째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우리가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자연식품을 먼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돼요. 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생과일, 생채소, 생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 거기에 두부까지 같이 드시게 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즉 칼로리, 영양소를 전부 다 균형 있게 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 생과일 30분 전까지. 배고플 때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소를 그 다음에 드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 어떻게? 맛있게 해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지 않고 이거 참고 먹으시면은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요요라고 하는 현상, 마음의 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채우기 때문에 이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궁합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자연식품 함께 먹으면 돼요. 생채소와 함께 드시면 돼요. 가공식품을 드실 때. 가공식품과 가공식품을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번 설명드리면 밥 먹고 나서요. 빵 먹지 마세요. 밥 먹고 또 빵 먹으면 당독수 생긴단 말이에요. 혈액 끈적거린단 말이에요. 당뇨의 원인도 되지만은 초창기에는 당뇨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당독소. 그래서 결국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면서 손발을 차갑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식 가서 고기 충분히 먹었어요. 아주 생채소에 싸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익힌 고기와 그 다음에 생채소, 자연식품을 함께 먹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몸 안에서 소화, 흡수, 대사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고 누룽지, 후식이라고 우리가 꼭 그걸 먹어야 뇌가 뭔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은 그런 거 안 드셔도 사탕이라도 하나 주시잖아요. 이런 가공된 정제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은 뇌는 충족감을 가질지 몰라도 세포는 상당히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사성 질환,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만성피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섞어 먹지 않는지, 궁합이 맞지 않는 것이 자꾸 들어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능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잘 먹는 다이어트가 되려면 마음의 릴렉스한 자세가 필요하다. 어떻게? 자신한테 상냥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챙기면서 마음의 허기를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긴장된 삶을 좀 릴렉스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먹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호흡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좀 좋은데요. 다음에 또 우리가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허기도 채우고 또 잘 태울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칼로리를 이 산소가 들어옴으로써 충분히 태울 수 있게끔 호흡을 충분히 심호흡을 여러분들이 깊이까지 호흡하는 것들을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좀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